역사 공부, 혹시 그냥 달달 외우는 지루한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자고요. 우린 오늘 역사가가 아니라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탐정이 될 겁니다. 과거에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거대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시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이 탐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사건이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당연히 증거를 모으고 용의자를 찾아내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겠죠? 아주 기본적인 수사 방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바로 이게 역사 연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증인? 없죠. CCTV? 당연히 없습니다. 수백, 수천 년 전에 오래된 사건이니까요. 우리 손에 주어진 건 낡아 빠진 기록이나 깨진 유물, 빛바랜 그림 같은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첫 시간 여행은 선사시대, 아주 먼 옛날 한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글자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이라서요. 유일한 단서는 바로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고래사냥 장면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그림.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모든 추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탐정처럼 한번 추리해 볼까요? 바위에 새긴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무덤 안에 그려진 고구려 벽화는 아니겠네요. 그쵸? 그리고 종이에 그린 신라시대 그림?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고래사냥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개를 딱 조합하면 정답은 진짜 단 하나밖에 안 남아요. 바로 울주 반구대 암각화. 어때요? 간단하죠? 사건 해결입니다. 아니 근데 이 바위 그림? 이거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글자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한테 남긴 거의 유일한 메시지 같은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작사를 들고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며 살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책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사건은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단서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돌에 새긴 그림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기록을 추적해야 하는 조선시대로 갑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기관이 어떻게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시작은 비변사라는 기관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저기 국경 넘어 여진족이나 왜구가 쳐들어올 때 그거 막으려고 잠깐씩 모이던 임시회의 같은 거였죠. 말 그대로 임시기구였어요. 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나요? 처음엔 그냥 임시기구였다니까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기를 딱 겪으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군사, 외교, 심지어 돈 문제, 사람 뽑는 문제까지 나라의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원래 있던 최고기관, 의정부까지 밀어내고 조선 후기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버린 거죠. 이야, 권력이 어떻게 한 군데로 집중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어쩌면 가장 가짐 뛰는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세기 초,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시대입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정말 흥미로워요. 뭐랄까,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 생활을 한 비밀 결사였거든요. 이 그림이 신민회의 모든 걸 딱 보여주대요. 보세요.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부분. 겉으로 보기엔 뭐 학교 세우고 회사 만들고 그냥 평범한 계몽 운동 단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는 이 물 아래에 숨어 있었죠. 바로 무장 투쟁을 준비해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 공화국을 세우려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혁명적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105는요, 이 비밀 조직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1911년에 일제가 충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걸 꾸며내요. 완전 날조죠. 이걸 빌미로 독립운동가들을 무려 105명이나 잡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05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신민회의 핵심 멤버들이 전부 감옥에 가면서 조직은 결국 힘을 잃고 해체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개의 사건을 해결해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이 역사 탐정 놀이, 이게 과연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탐정처럼 파고드는 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흩어진 단서들 속에서 어떤 흐름을 읽어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걸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훈련인 거예요. 이건 뭐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칠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먼 훗날의 탐정들에게 어떤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남긴 이 수많은 단서들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역사를 푸는 가장 중요한 탐정은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